좀 초급사적으로 회계 책을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 뭐 그게 아니면은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으로 책을 하나 써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뭐 강의 정도에서 참고할 만한 걸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책으로 쓰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디테일이 좀 떨어지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분은 잘 아는데 책이라는 건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디테일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그런 부분 한계가 좀 있어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파나 이런 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 책도 사파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변호사가 변호사란다. 두 분 이렇게 한 분은 회계사고 한 분은 저널리스트인데, 네, 책 제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라고 해서 약자를 하마회계라고요. 이 책은 이거는 그 한국경제에서 팟캐스트로 20회 정도로 정리된 자료도 있으니까 책 보면서 뭐 구경하면 팟캐스트 낸다. 유튜브에서 20화 정도 올려놓은 에피소드를 같이 보면서 설명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책 내용 한번 볼게요. 작년 출판 발행이 작년 11월 돼 있으니까 11월에 나온 책이니까 10월 말 11월 나왔으니까 6개월이 채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코멘트가 뭐냐면 실한 거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냐면 남편 책장에 회계 입문사가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회계책 수집가인 줄 알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끝까지 본 책은 하나도 없단다. 뭐 요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회계를 좀 그런 그 엔트리라 그러죠? 첫 편에 넘어가는 거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회계라는 새로운 그런 테크니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줘서 해두려고 주안점을 맞췄다.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목차 같은 거는 뭐 저기 그런 온라인 서점 같은 데도 잘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 쭉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봐줄 만한 거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뭐 여기 보면 인트로 부분에 해줬던 말 중에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진 돈에 얼마를 쓰고 뭐 3분의 1로 뭐 하고 남은 돈에서 4분의 1을 뭐뭐 했었다. 그러고 남은 돈이 얼마다. 그럼 이게 원래 돈은 얼마였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푸는 방법이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고 남은 돈 기준으로 이렇게 소추해 나가면서 반추해 나가면서 금액을 계산한 방법도 둘 다 있다. 근데 방정식을 세우면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이 아니면 그건 어렵다. 그래서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남은 돈을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원래 돈을 찾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그렇게 주안점을 맞춰 썼다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게 되게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배당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많은데 근데 이제 좀 투자 공부를 회계 공부를 조금씩 해보면 재무상태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는 그걸로 돈을 얼마를 본지 거기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회사의 세세한 이야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많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회계 공부를 하면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공부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들 해요. 강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외에 이 책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연결돼 있다라는 걸 처음에 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넘어가는 그런 디테일이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한 몇십 페이지 그거만 좀 잘 읽으면 되게 이렇게 호기심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회계를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책을 못 만나서 아직 이러고 있다라는 분들은 이벤트 응모를 해서 수기를 한번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회계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 정도면 난이도가 쉬운데 뭐 직접 이벤트에서 읽어보시고 수기를 남기시면서 진짜 나도 해봤다니 그렇다 아니면 이제 회계도 좀 해볼만 하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이야기들 쭉 있어요. 보면 포인트 같은 거 해서 만화 캐릭터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부담감을 안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밥솥대사의 예를 들고 있는데 제 책에서도 붕어빵 장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군밤 장사 그런 거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 책이랑 약간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 되게 반가워요. 그렇게 가능한 한 심플하게 저도 PER 계산하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붕어빵 장사 이야기했잖아요. 제 만화 애니메이션 컨텐츠도
만화 카툰 웹툰 컨텐츠도 이렇게 붕어빵 장사하는 거 예를 들면서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책은 또 되게 반가웠어요. 밥솥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재고 자산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뭐, 뭐 매출 원가, 재고 자산 이런 개념을 좀 쉽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괜찮아요. 되게 보면 이렇게 좀 형광펜으로 좀 칠해놨잖아요. 이런 것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고요. 네, 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감가상각이 그 뭐지 제조 원가로 인건비가 제조 원가로도 들어가고 판관비도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이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에요. 되게 쉽게 잘 써놨더라고요.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네. 그다음에 뭐 순이익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좀 돼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제 그런 지식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 속도가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완전 초보자라면 한 번 읽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읽어도 괜찮아요. 보통 그런 책이 좋은 책이잖아요. 저도 제 책을 똑똑한 배당주 투자할 때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뒀거든요. 한 번 읽어도 그냥 쭉 익히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이제 좀 경험이 좀 많은 사람 읽어도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읽어도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다시 이제 다시 봐도 또 다시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요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로켓 배송 쿠팡 이야기 같은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그런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그 직매입이냐 아니면 그런 오픈 마켓처럼 이렇게 마켓만 공간만 제공하는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 규모가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 좀 그런 유통업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로켓 배송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요새 쿠팡이 핫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잘 나와 있었고요. 뭐 감가상각이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채 이야기하면서 선수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금은 되게 좋은 거다. 이게 나중에 현금 흐름할 때 현수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잘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 되게 괜찮아요. 부채 중에 선수금은 되게 좋은 부채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채는 무조건 나쁜 거야가 아니라 선수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은 부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면 되게 이런 걸 되게 꼼꼼하게 중요한 포인트, 특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할 때 되게 많이 의미가 있거든요. 투자할 때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투자에 연결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좀 곳곳에 잘 설명을 잘 녹여놨구나 라는 측면에서 좀 높은 점수. 그러니까 쉽게 풀었는데 실전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특히 이제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어서 지금 아직 요새 특히 바이오주 의 감사보고서가 지금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거기서 바이오주가 약간 그런 연구개발비가 자산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이라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이 좀 잘 들어가 있어요. 어디 있었죠? 그러면은 그게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제넥신도 지금 조회 공식 거래 중지 중이죠. 제넥신이 저도 바이오주 회사는 잘 모르는데 기사가 나와서 봤는데 제넥신이 이렇게 회계장부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비용 처리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여기도 설명이 돼. 셀트리온, 뭐 제넥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핫하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다음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된다. 뭐 이런 거 한미약품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이오주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요새 이제 뭐 JIP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거를 뭐 계약하는 경우에 어떻게 비용 처리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어서 트렌디한 이야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잘 나와 있고 쭉 넘어갈게요. 적어놓은 거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중간층 후반에 가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이야기들도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첫 번째 읽으면 그냥 대충 읽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손 충당 뭐 이런 이야기들도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게 괜찮아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보통은 연결회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 있거나 지주회사 중에 자회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는 이런 것들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그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시가의 변동에 의해서 이익으로 잡을 거냐, 지분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완전 자회사에서 연결회계에 완전히 넣을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매출액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아닌데 그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부분은 괜찮았다. 근데 영업권에 관련된 이야기, 요새 M&A 같은 걸 좀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핵심 기본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거는 제가 간단 재무 분석하다 보면 현금 흐름에 관련돼서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다음 요거는 밸류에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여기 현금 흐름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책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제 책 이야기는 아닌데 간단 재무제표 이제 시각화할 때 보면 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이 이렇게 그런 실제 이익과 현금 흐름이 따라가는지 아닌지 그런 걸 추이를 잘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개념도 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투자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쵸. 원앤주님. 그래서 사파 같은 게 많이 들어서 마음에 든다 그랬죠. 저도 그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약간 제 스타일이랑 맞는 거죠. 제 스타일이랑 좀 잘 맞아가지고 이거는 한번 아니면 특히 제 유튜브 오시거나 제 블로그 오시는 분들은 제 책이 마음에 들어서 오신 분이 많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데 오신 분은 좀 약간 성향이 좀 특이한 분이고 보통 제 책이 마음에 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제 책을 마음에 들어 하신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 책은 한번 봐도 괜찮다.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첫 부분에 다시 있잖아요. 나는 회계책을 여러 개 샀는데 제대로 본 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한번 요번 책 한번 시도해 보시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계 보시죠. 하마회계 화면 보이시죠? 하마회계 이렇게 검색을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세한 내용을 하기 그런데 딱 소리 난대.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이 이진우 기자님 오른쪽 나왔죠. 제가 이걸 계속 켜면 약간 그게 걸리니까 제가 길게는 못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왼쪽 저자 두 분이 계시고요. 오른쪽에 이진우 기자님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한두 출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20편 정도 있어요. 20편 정도 21개네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시리즈 올라오고 나서 저는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끔 있으니까 제가 하면서 이렇게 쭉 다 끝났다고 해서 제가 이거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아예. 그래서 요거 유튜브 리스트로 만드니까 유튜브 리스트를 통째로 임포트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쭉 순서대로 정주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책을 못 받으신 책 읽으면서 요거 같이 읽어보셔도 괜찮으시고요. 책을 살지 안 살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요 하마회계 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잘 썼어요. 회계라는 게 그까짓 게 재밌어봐요. 얼마나 재밌냐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이게 생각하기 달렸거든요. 이게 내가 이거를 좀 해서 나중에 기업을 투자할 때 기업의 내면을 파악해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좀 재밌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제 책도 똑똑한 배당 투자도 그거잖아요. 그 책이 투자 책인데 재밌어봐야 얼마나 재밌겠냐 싶지만 요렇게 해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읽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요새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콘텐츠도 잘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